대주전자재료 2024년 1분기 실적을 슬롯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6.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10.4%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7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무려 13.46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6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26.8%가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1.9%가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101.3%가 증가했고 판매관리비는 17.3%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은 52억 2,300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41.5%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이 작았기 때문에 매우 이 증가율이 높게 산출이 되네요. 영업이익률도 14.4%로 12.2%나 뛰었습니다. 판매 가격이 올랐든지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원가 회계 손익을 이렇게 비율 계산만 해보고 그래도 매출 원가가 9.7%뿐이 증가를 안 했다면은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것 같다.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반대로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다. 원가 회계에서도 이런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매출 증가 시 재고 증가는 상식으로 통하며 문제점은 수면 밑에 있어 문제가 일반적으로는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은 재고가 증가하더라도 재고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노출이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잘 나가는데 재고주의라 그러면 쟤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한 매출 재료비는 169억 원으로서 거꾸로 7.9%가 내려갔어요. 원가 회계 손익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것 같다 그랬지만은 아예 그 이 스루프트는 재료비만 가지고 따지니까 34.8%나 그 갭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고요. 수르픈율은 17.6%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운영경비가 56.7% 높게 증가했습니다만은 수르풋이 89.1%더 높게 증가했으니까 TOE 생산성은 T 수르풋 나누기 5입니다. 1.16, 0.2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고 수르폰 영업이익은 40억 2,300만 원으로서 810.4%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원가회계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그러나 12억 원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5억 5,300만 원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2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체 재고는 37억 2,900만 원이 증가했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기 위해서 1번과 2번으로 크게 디커플링을 합니다. 회사가 그 재고자산 변동에 변동에 대해서는 제품, 반제품, 상품 및 제공품 아주 그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0억 3,300만 원은 요것은 이제 그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 아주 표준적인 방법으로 쓰긴 썼습니다. 그래서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57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3.6%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무려 56.7%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154억 원에서
판매 관리비 55억 원을 빼면은 그것이 98억 2,700만 원인데 이것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의 34%에 해당하고 12.7%가 상승했는데 재료 비율은 12.7%가 하락했죠.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그렇게 이 비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 자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재고자산의 변동금액을 비교해 봐가지고 재고자산의 투명성을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 WCAI는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35억 5,300만 원이 증가했으면 비성분에서 마이너스 3,535억 5,3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40억 원이 더 그러니까 약 4억 9천만 원이 더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는 좀 별개인데 1단계의 갭이 있고 그것이 추적되지 않는다면 부직하게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24년 1분기 경우 매출 원가를 감소시켜 영업이익이 증가하도록 조정했다라고 추정이 되고 전년도 1분기 경우는 매출 원가를 증가시켜 영업이익이 감소하도록 조정했다. 요게 플러스로 8억 4,800만 원이면 여기에 마이너스로 되게 되는데 거꾸로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갭이 무려 12억 원. 그러니까 이 적게 그 매출 원가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왜 이런 조정을 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그거는 사업보고서 보고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1단계 이렇게 갭이 있으면은 우리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 PQ 생산 재료비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가감해 주면은 이게 맞춰집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62억 2,6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19.6%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42명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평균임금, 연말 평균임금은 7,350만 원이 예측이 됩니다. 4.8%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350만 원이면은 중견기업 정도의 연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노동 생산성은 좀 떨어졌습니다. 운영 경비 중에서 크게 제일 나가는 게 지급수수료 109.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경영평가지표로 넘어와서 재고회전율은 재고가 증가하는 바람에 재고회전율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쓰르픈율은 올라갔죠.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그리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61.4%로 50%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전년도에도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대주전자라고 모기업이 대주전자겠죠.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것도 반도체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에는 전환사채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그 전환사채를 빼면은 레버리지율이 50% 이하가 되지 않을까? 제가 계산은 안 해봤어요. 그냥 전체 금액만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전문가들이 경영평가 지표들을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백화점식이라기보다도 영업구매 경영평가 지표라고 제가 좀 관심 있는 사항인데 1분기에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1.3회전이면 그렇게 빠른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2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금하는 거에 비해서는 협력업체한테 돈은 빨리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어, 작년에는 더블 정도인데, 올해 그 1분기는 조금 대금 속도가 좀 느려졌어요. 요거를 그래서 이 대금 지급 속도 지수로 해봤는데 1.7에서 1.49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펑 ROI는 경영진 평가 지표인데 0.3에서 2.5%로 상승했으니까 임원들도 보수를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두로 얘기한 게 좀 그 인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4분면 매트릭스 표로 만든 건데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고 스로프율은 상승해서 역방향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우리가 1, 2차에는 근데 하락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판매 가격을 인상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쉽게 추론이 되는데 요 원재료 가격이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을 해소하려면은 재고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해서 재고가 많이 증가해 가지고 하락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모순을 해소할 방법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 방법에는 현재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해보니까 매입 비중까지 해가지고 가중평균으로 해서 7.5%, 이 원재료 가격을 기금속료, CU 파우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했어요. 그 매입 비중이 이 두 가지가 82%가 되겠습니다. 매입 비중이. 그러니까 이만큼 82%에 대해서 7.5% 인상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제품 가격 추이도 그 매출 비중이 다 있어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뒤에 게 안 보입니다만은 다음 면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면에 소개를 하는 것은 아까 그 원재료 가격 평균 상승률은 9.3%인데 상승 압박률은 아니 7.5%였는데 제조원가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승 압박률이 5%, 가공 비율에서 4.3% 해서 9.3% 인상 요인이 있는데 6.1%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을 내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12%의 그 원재료 비율이면은 전체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증은 검증이 패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했는데 반증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니까 여기에 대한 모순은 좀 찜찜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판매 가격이 더 높게 뛰었어야 되는데 일단 판매 가격 검증은 또 패스가 되고요. 그런데 6.1% 밖에는 또 상승을 안 했단 말이죠. 이런 게 좀 이게 확실히 이렇게 그 추론을 해보는 게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기업의 목적은 어제도 오늘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알아야 무슨 경영 대책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1분기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게 연말까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작년도 연간 매출액 대비 지금 1분기에 진도율이 27.2%나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대로 연말까지 4배를 하면은 될 것이다. 제가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그냥 1분기 실적에 곱하기 4 하면은 됩니다. 그렇게 그 예측을 해보면은 그 대신 이제 재고 증감을 감안을 해요. 그런데 300%로 써 있는 이유는 1 더하기 300%로 산식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요거 산술화 해가지고 지수화 할 때는 이런 그 1 더하기 뭐 이런 것이 뭐 제가 수학은 잘 못하지만은
적어도 중학교 수학 정도 수준으로 착상이 되는 거죠. 뭐 고등 수학이 아니고 중학교 정도 그 간단한 수학식이라고 그럴까. 근데 산수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3.2%, 32% 증가, 매우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1분기 말에 그 재고예요. 요게 32% 증가하면은 요게 이제 아니 1분기 말이 146억 원인데 요게 이제 기초로 다시 와가지고 연속해서 32%로 증가한다면은 193억 원이 연말에 될 거다. 이렇게 됐을 때 매출 원가가 1183억 원이 나와서 매출 원가가 123647 여기죠? 123647 이렇게 해가지고 1567억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판매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하면은 재고를 감안하면은 15만 6,746원으로 나오는데 이건 원가 사고 방식이 들어간 거죠. 재고의 증가까지 감안해서. 그런데 영업 쪽에서는 우리한테 왜 그런 걸 따져? 우리는 그냥 나온 대로 다 더해가지고 우리의 목표 이익 더 내면은 16만 1,432원에 팔아야 돼. 이렇게 견적서를 낼 거야.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16만 1,000원에 납품을 하면은 2만 5천원이 남아요. 요거는 이제 격리해서 계산해 준 거예요. 재고가 이 32% 증가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게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노력을 더 안 해도 우리가 251억 원이나 남았으니까 다시 100만 원 단위로 매출 증가에 재고도 증가되면 기대 외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므로 추가 매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원가 회계는. 그런데 숨겨진 진실, 일반 제조업에서 양쪽을 생산의 극단적인 면, 오른쪽은 매출의 극단적인 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게요. 매출은 그 상태 그대로인 상태에서 재고를 10% 줄인다면은 어떻게 되냐? 재고 투자액이 14억 7천만 원이 줄고 영업이익은 46억 8,6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실질손익이 32억 원이 더 손실이 날 거다. 그런 얘기고요. 재고만 감소시켜도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 감소하면 죽을 맛이네 이런 생각이 들게도 있고요. 거꾸로 매출이 안 돼가지고 2%가 매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매출 감소율은 8%밖에 감소가 안 될 겁니다. 매출이 안 됐으니까 재고가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10% 예상했는데 8%뿐이 감소를 안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재고 증가액은 이제 마이너스 딱 포지티브한 방법으로 써놨습니다. 재고 감소가 11억 7,600만 원이 재고가 감소돼요. 영업 손실은 90억 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럼 실질 손실은 78억 3,800만 원이 더 손실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맨 밑에 썼습니다만 매출 감소에 의한 재고 증가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 재고를 원가 회계가 증가시키면 영업이익의 증가라고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런 경우 극단적인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두 범주 내에서 결론은 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원가 회계도 재고는 줄여야 된다는 논리로 이거를 제가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스루풋 회계, 새로운 세계, 뉴 월드 오다로 가죠. 신세계 질서로 스루풋 세계로 가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300% 그냥 합니다. 운영 비용에서. 그리고 스루프율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 이익을 더해가지고 나누면은 목표 매출액이 나옵니다. 1452억 원. 또 매출 제휴비율도 똑같이 해보면은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만큼 확실한 거 본 적이 있나요? 영업에서 혼자 그냥 사업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 하는 애들 신경 쓸 거 없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이게. 그리고 생산하고도 대화할 필요도 없다 이게. 여기 맞춰서 생산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14만 5천 원에 계약을 한다면은 단가로 15,832원, 832원이 남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재고 회전을 더 시켜라. 그러니까 매출을 더하고 재고 회전을 더 시키면은 7.5회전, 7.9%더 노력을 해라. 그러면은 100만 원 단위로 다시 들어와서 1567억 원의 매출이 일어난다면은 200억까지 영업이익이 날 거다. 그러면은 이 매출을 더하기 위해서 운영 경비도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생산도 조금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도 더 들어가고 그러면은 왜 3.3%가 증가하느냐? 자, 매출 증가가 7.9%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오이율, 운영 경비율을 곱하면은 맥시멈 3.3%라는 얘기입니다. 이 범위, 이거보다 적게 투자하면은 더 좋겠죠. 영업 활동을 하고 뭐 하고 또 경비가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맥시멈 2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43억 원을 번다면은 이거는 해 나가야 될 길이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예측 그 결과도 4분면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재고가 증가할 때는 스루프텍에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고요.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서 보셨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프텍에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게 되어 있다. 재고가 증가하는 회사의 판매 가격은 인상을 자꾸 하게 만드는데 스루풋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면서도 회사는 돈을 벌 길은 재고 회전율로 벌려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07억 9,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2.6% 현금 수익률로 2.6%고요. 약 1.5%가 더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EMS는 사업 활동으로 영업 활동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세일즈라고 제가 표현을 했으니까. 전체 이 들어온 돈은 54억 2,300만 원이 되겠고 최종 353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자, 돈은 이렇게 벌었는데 왜 이렇게 유출이 많냐? 비유동 자산에 투자한 금액이 377억 원이나 됩니다. 이 돈이 이제 번 돈은 이게 100억 분이 안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게 다 있죠. 331억 원이 차입금을 더 올렸어요.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61.4%로 증가한 거죠.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게 여기가 좀 이상합니다. 제주전자 재료가. 요 전년도 1분기 거는 그냥 제가 갖다 놓은 거고요. 요거는 그 재무상태표 자본계정 증감에 의해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 3억 1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1억 2,9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주식 매입 선택권 행사가 있는데 주식 보상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그거를 기준으로 믿는다면은 공표된 거니까 그러면은 자본변동표 작성에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뭐 숫자 계산을 다 일일이 제가 검사할 그런 이 말하자면 서비스는 해줄 생각은 없고
우린 차이가 나면은 차이만 일단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큰 역할인 거죠. 그래서 다 잘 나가다가 뭔가 이게 그 주주거래 금액에 갭이 있다. 자본변동표에 오류가 있든지 대차대조표, 자본 재정 상태표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 계정에서. 주가는 14만 4천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2,100원이 상승했고요. PBR은 무려 13.46%대 1346%가 되겠습니다. 주주는 임진규 씨가 7.3%, 임일지 씨가 6.8%, 임무현 씨가 5.05%, 외국인이 17.4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